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프원 마취통증학과 원장 최승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깨 통증 스스로 진단해보기라는 주제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등과 그 질환들을 집에서 스스로 감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신체검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어깨 통증 나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먼저 어깨 통증이 회복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요인들과 연관지어서 병원에 방문하기 전부터 검사를 받고 치료 설명을 듣기까지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강의의 핵심 내용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어깨 통증의 원인과 나의 어깨 통증의 원인은 똑같은 어깨 통증이라도 원인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말씀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 통증의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도 나는 50견, 저 사람은 50견이라도 나는 어깨 관절염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통증의 원인이 달라지면은 치료 방침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 심지어는 진단명이 같더라도 나는 회전근개의 전체 파열이고 저 사람은 부분 파열 이러면은 치료의 방침이 수술이냐, 주사냐, 충격파냐 등등 또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중간에 어깨 관련된 질환명들이 종종 언급될 거라서 이번 시간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지만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흔한 질환에는 무엇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조직은 무엇이었다 한번 간단히 다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통에 위파를 붙여주는 근육들, 회전근개라는 근육들이 어깨에 있다고 했었지요. 그 어깨 근육들의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화 건염 이런 질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깨를 둘러싼 관절 주머니와 그 주변 인대에 염증과 유착으로 발생하는 오십견, 동결견, 점착성 관절낭염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날개뼈 위에 가볍게 얹혀있는 관절와순이라고 하는 연골과 거기에서 시작하는 이두박근의 힘줄이 파열돼서 발생하는 관절와순 파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관절염과 비슷한 원리로 발생을 하는 어깨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마모되고 그리고 골조직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어깨의 관절염, 이런 질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내 어깨 통증 나을 수 있나요? 니까 먼저 어깨 질환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또 어깨 치료에 유리한 요건들을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치료 시작 시점. 치료의 시작 시점이 늦어질수록 치료에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상의 정도와 유형.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어깨에서 똑같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도 손상이 더 심할수록, 그러니까 부분 파열보다는 완전 파열일수록 보존적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수술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반 손상이 있으면 불리하다.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젊을 때의 어깨가 다칠 때에는 나는 회전근개 파열, 나는 관절염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생기지만 이제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은 점차 회전근개가 약했던 분들은 어깨 관절염이 같이 생기고 또 관절와순 파열이 있던 분에서 시간이 지나서 관절염이 같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어깨에 두세 가지 질환이 합병돼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 가지 질환만 있는 경우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증의 지속 시간. 그러니까 통증이 방치되고 완성화될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고령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일수록 어깨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거. 특히 우리 정형외과 질환이라는 건 결국에는 죽은 근육 조직, 인대 조직 이런 것들을 면역세포들이 먼저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새로운 조직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혈관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는 특히나 어깨의 회복이 더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의 실제 질문들을 보면서 어깨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깨 통증을 느끼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거 꼭 병원에 가야 되나 이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전형적으로 어깨 아픈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아팠어요. 근데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제 증상이 오십견에 가장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오십견은 꼭 치료를 받지 않아도 낫는 질환이라고 하던데 이거 꼭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자, 진료실에 있으면은요,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럼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 뒤집어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 병을 치료받지 않고 냅두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건데 다행히도 이제 대부분의 정형외과 질환들은 아시다시피 냅둔다고 해서 생명이 오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생명과 직결이 되거나 적어도 놓쳤을 때 후유증을 심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어깨 통증 중에서 사실 무릎 통증에서도 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어깨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뚜렷하게 다친 적이 부딪혀셨든 교통사고는 등등 뚜렷한 외상이 있은 다음에 생긴 통증. 그건 왜 그럴까요? 골절인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골절 아무래도 빨리 진단될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서 열감, 뜨끈뜨끈하거나 붓기가 있거나 또는 발적, 붉어짐. 그게 뭐냐면 그 어깨의 피부가 붉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왜 급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건 의사들한테는 되게 악몽 같은 것인데 어깨 관절에 세균이 들어갔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감염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는 세균 침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관절 안에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소위 폐혈증으로 진행을 해서 심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나 세균성 관절염이 아닌지, 즉 감염성 관절염이 아닌지 보고자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통증이 심한 경우, 이건 조금 주관적으로 들리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통증이 좀 심할 경우에는 빨리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도 있고 혹시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일단은 단순 근육통 또는 염좌, 그러니까 삐끗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1, 2주 정도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실 제 가족이라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미루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앞에 환자분이 만약 오십견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그림이 흔히 오십견에서 말하는 그 3단계거든요. 오십견 진행의 3단계.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막 심하고 그리고 관절도 뻣뻣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를 오십견의 동결기, 죄송합니다. 결빙기라고 합니다. 이게 한 몇 개월 가요. 그러다가 통증은 이제 점점 줄기 시작하는데 어깨에 이제 뻣뻣함, 어깨 잘 안 움직이고 이런 증상은 남는 시간이 또 이제 한 4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간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통증도 회복되고 뻣뻣해졌던 어깨도 점차 이제 부드러워지는 그런 해빙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총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 이게 50견의 3단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에서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증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오죠. 그런데 관절의 부드러움, 그러니까 관절 가동 범위 제한, 관절의 경직은 처음만큼 내려오지 않는 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오십견이 낫는다고 했을 때 통증은 사라지지만 그렇지만은 어깨에 뻣뻣하고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은 평생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오십견을 초기에 통증을 잡아주고 가능한 한 빨리 스트레칭 시작해주고 또는 물리치료 시작해주고 하게 되면서 관절을 풀어주면은 이렇게까지 후유증이 많이 남지 않을 수가 있는데 통증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십견에서 통증이 나은 것 같아도 관절 움직임은 조금 딱딱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 그러니까 저 오십견 같은데 꼭 병원 방문해야 되나요? 라고 하신 환자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통증의 원인이 다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통증이 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발열, 붓기 같은 증상이 없으면 1, 2주 정도 쉬면서 자연 회복을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아까 환자분은 벌써 2주가 지났다고 하셨고 그리고 맨 처음에 그 보여드렸던 이 표에서 보시면은요 어때요? 치료 시작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리고 통증을 오랫동안 방치할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저희가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생기는 자세, 예를 들면 나는 팔을 벌리면 아프다. 그럼 이런 자세를 피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진료실에 오셔서 저 예전에 어깨에 뭐 50견, 뭐 회전근개 파열 있었는데 지금은 나았어요. 라고 해서 그러세요? 그럼 한번 팔을 들어보세요. 들어서 귀 옆으로 붙여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한 팔은 여기까지 올라가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귀를 붙이는 그런 식으로 현상들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어깨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몸에서 그 상황에 적응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이제 어깨의 유연성으로 해결을 해야 될 일을 목이나 팔꿈치나 손목이 대신하게 되면서 원래는 어깨만 아프셨던 분이 목이 아프다든지 팔꿈치가 아프다든지 위로 아래로 통증이 뻗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치료 시작 시점이 늦어질수록 통증의 지속 시간이 길수록 불리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환자분은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을 하셨고 거기서 좀 이제 종합병원이나 좀 큰 의원을 방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라고 권유를 들으셨대요. 근데 이거 MRI 꼭 필요한 것인지 그냥 CT를 찍으면 안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CT 자체가 검사는 좀 더 빠르고 또 저렴합니다. 둘 다 이제 도넛같이 생긴 기계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건 똑같은데요. CT는 길어야 5분이고요. MRI는 찍는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한 2-30분 정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비용도 아무래도 MRI가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MRI는 암이나 뭐 압박골절 같은 몇몇 질환들 제외하면은 거의 정형외과 질환에서는 보험 적용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든 시간 면에서든 MRI가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엄청 크게 넘어져서 골절이 의심돼서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CT를 찍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T라는 거는 사실 엑스레이랑 유사하게 뼈를 보는 영상이에요. 다만 엑스레이와의 차이점은 CT는 좀 더 뼈의 단면 자세히 보인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조직은 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골이 다쳐도 뭐 인대가 다쳐도 근육이 다쳐도 어깨에서는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조직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건 MRI입니다. 또는 초음파. 네, 이게 말로만 설명드려서는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 장 사진 보실게요. 자, 요 왼쪽 사진이 어깨의 CT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MRI 사진입니다. 자, 왼쪽 CT 사진 보시면 뼈는 하얗게 굉장히 잘 보이죠. 이게 위팔뼈고요. 날개뼈고 여기 갈비뼈도 있네요. 그러니까 뼈는 굉장히 잘 보여요. 그리고 폐도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밝은 회색이 근육이거든요. 이거 근육이고 이거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뼈 위에는 연골이 얹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구별해서 보이시나요? 전 안 보이거든요. 반면에 MRI 같은 경우에는 피하지방, 여기 근육의 결까지 다 보이고요. 뼈도 뭐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 뼈 위에는 분명히 연골이 얹혀 있을 텐데 여기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둥그렇게 뼈를 감싸고 있는 것이 연골 보이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사실 여기 애과동맥, 애과신경 이런 것들, 동맥과 신경까지도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MRI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어깨 질환에서는 어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조직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MRI가 진단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초음파도 근육이나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MRI만큼 구분이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초음파의 단점은 이제 그 시행자의 경험에 따라서 그 해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속된 말로 이제 검사자의 주관, 검사자의 해석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지어 보면 이 어깨 질환으로 오신 분들한테 뭐 MRI가 됐든 초음파가 됐든 영상 검사를 권유드리는 이유는 어깨 손상의 정도와 유형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떤 진단인지 얼마나 심한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수술이 필요한 단계구나. 이거 수술까지는 가지 않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을 볼 수 있겠구나. 호전을 볼 수 있다면 빨리 호전되겠구나. 좀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감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와 같은 케이스에서 그러면 MRI 꼭 찍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만약에 병력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진짜 의심이 된다. 완전 파열이 의심된다. 또는 종양이나 감염 같은 그런 응급질환이 의심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MRI가 가장 가치가 높은 검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환자분께서 방문하신 병원이 여기도 처음 방문하셨고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으시다. 그런데 처음부터 MRI 검사를 권유를 받으셨다면 그건 좀 신중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통은 어깨의 통증이 엄청 심하신 게 아니라면은 먼저 신체 검진, 엑스선, 초음파 이런 간편한 검사들 먼저 해보고 가장 의심되는 질환들로 후보를 잡아서 2주에서 4주 정도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그때 MRI를 찍어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MRI를 찍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대학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미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가 만족스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MRI를 찍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경우는 몹시 심란하실 것 같은 케이스예요. 뭐냐면은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으신 경우예요. 자, 5년 전부터 어깨가 아프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치료는 받지 않고 그냥 약만 드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전부터는 이제 통증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팔이 꼭 남의 팔처럼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예전 같으면은 드라이 할 때 팔을 들면 하고 아플 때가 있어. 아픈 딱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팔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잘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랴부랴 병원을 갔더니 MRI를 찍었는데 회전근개의 파열이다. 그것도 전층 파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야 됩니다.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이거 수술 꼭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물어보고 계세요. 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깨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질환별로 언제 수술해야 되는지가 조금씩 달라져요. 한번 다음 장 보실게요. 자, 여기 나열한 것이 이제 어깨 질환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적응증이라고 하는데요. 어깨 질환에 따른 수술 적응증을 나열을 한 겁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다 초기부터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질환이 진행하고 나서 수술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회전근개 파열은 전층 파열이 되면 수술하는구나. 어깨 관절염 3에서 6개월 정도거든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인 치료, 뭐 약물이 됐든 주사가 됐든 충격파가 됐든 치료를 해보고 조절이 안 되면,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그때 수술, 또는 연골이, 이건 좀 주관적인 표현일 수가 있지만 연골이 많이 닳았을 경우 수술. 초기부터 수술하진 않아요. 어깨 충돌 증후군도 마찬가지고 관절 가슴 파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처음 아플 때부터 회전근개 파열을 예를 들면 부분 파열 단계에서 진단을 했다거나 어깨 관절염을 연골이 이제 막 닳기 시작할 때 진단을 했었더라면, 그래서 만약에 어깨 관절염일 때 연골 주사를 맞아서 어깨를 최대한 보존을 했다든지 회전근개 파열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전층까지 가기 전에 뭐 약물이나 주사 등등으로 염증을 가라앉혔다면은 수술을 최대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케이스가 진료실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케이스예요. 자, 이 환자분도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본 케이스인데 60세 여자 환자분, 몇 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지만 아팠다 안 아팠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약 드시면서 참고 계셨고, 또 주변에서 이제 친구분들이 야 너도 이제 50견 왔구나, 야 50견이니까 일단은 좀 많이 쓰지 말고 좀 기다려봐 하시길래 얼음찜질하고 뭐 아니면 온찜질하고 하시면서 방치하셨어요. 그랬더니 1개월 전부터는 통증은 줄었는데 팔이 남의 팔처럼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단은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라서 이제 수술하기까지 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한 3년 전, 뭐 하다못해 2년 전에라도 통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부분 파열일 때 진단을 받으셔서 그때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셨으면 아마 수술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케이스죠. 자, 이것도 이제 워낙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이제 주사 치료의 역할이 무엇이냐? 질환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통증만 가라앉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십니다. 한번 볼게요. 자, 3개월 된 어깨 통증. 그래도 이분은 신속하게 오셨네요, 병원에. 그래서 MRI 찍어보셨든지 초음파를 찍어보셨든지 하여튼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받읍시다 권유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는 거죠. 주사가 아픈 거 말고도 일단은 주사가 내 질환을 근본적으로 낫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통증만 가라앉게 해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시대요. 자, 여기서 주사 치료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종래의 주사 치료라고 하는 것은 염증이나 통증을 빨리 이제 가라앉혀주기 위한 뭐 스테로이드 주사나 또는 통증이
신경의 압박, 뭐 예를 들면 뭐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경우에 원인되는 신경 근처에 국소 마취제를 희석해서 주사로 전달을 하는 뭐 신경 차단술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나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경감시키는 목적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통증 완화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보호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치료법들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혈소판 풍부혈장 PRP라고 하는 거, 그리고 프롤로 주사, 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주사치료라는 용어가 단순히 통증만 완화하는 주사를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상황과 치료 목적에 따라서는 조직의 보호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좀 더 근원적인 치료가 되는 주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어떤 주사를 맞고 계신지 한번 의료진분께 여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건가요? 통증만 가라앉히는 건가요? 사실 이 질문의 전제 자체가 약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형외과 질환에서는 통증 자체가 질병이고요. 불편한 것 자체가 질병입니다. 자, 어깨가 아픈데 그냥 아픈 상태로 방치를 해요. 아까 왜 오십견 환자분 예를 들어 설명드렸었죠. 그럼 아픈 자세를 피하려고 관절이 그냥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유식한 말로 유착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아프니까 스트레칭도 못하고 뭐 물리치료도 남이 건드리기만 아프니까 못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관절의 유연성과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앞전에 통증이 만성화할수록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주변에 목이나 팔꿈치나 손목을 쓰게 되다 보니까 어깨 말고도 다른 위아래 관절들로도 통증이 퍼질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통증을 줄여주는 것, 그래서 관절을 최대한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것도 질환을 낫게 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통증 자체도 질병이고 통증을 낫게 해드리는 것이 질환을 낫게 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나 국소 마취제와 같이 통증을 줄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사도 어느 정도는 질환을 낫게 하는데 필요한 치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통증 조절보다도 조직 보호, 회복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는 치료로는 뭐 혈소판 풍부혈장, 요거는 손상된 조직에 이제 자가 체열을 해서 거기서 뽑은 혈장, 거기에 이제 성장인자나 재생세포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자연치료 과정을 촉진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테라피, 소위 증식치료라고도 하는 것은 손상된 인대나 힘줄에 고농도의 포도당, 그냥 포도당만 들어가면 좀 많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국소마취제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손상된 조직에서 염증을 유발시켰다가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일으켜서 건과 인대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어깨나 무릎 관절에 많이 놓는 히알루론산 주사 있죠. 이것도 역시 통증 완화와 함께 연골의 마모를 늦춰줘서 관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받아본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또 전혀 모르시는 이 체해 충격파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요 기계 있으시죠? 여기서 이제 따따따따 하고 이 총같이 생긴 기계에서 충격파가 나와서 뭔가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치료인데요. 원리는 좀 복잡하지만 일단 받아볼 때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분은 초음파에서 어깨 힘줄에 석회가 끼었다고 들어서 체해 충격파를 권유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 체해 충격파가 내 질환에 도움이 되는 건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 정도 간격으로 몇 회나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셨대요. 자, 이 체해 충격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헌 고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충격파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정립이 됐다는 얘기인데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원래 체해 충격파라는 게 의료에 사용이 된 거는 이제 소변 내려가는 길에 돌 끼는 질환 있죠. 왜 소위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거. 이거의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저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요로에 낀 돌도 깰 정도면은 어깨 표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어깨의 석회 이런 것들은 더 쉽게 깨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어깨의 석회와 건염에도 충격파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체해 충격파가 어깨의 석회와 건염의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는데 꼭 돌이 깨지고 완전히 흡수되지가 않아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 원인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진이 동물 실험에서 얻은 체해 충격파를 한 조직과 안 한 조직에서 이제 혈관의 증식을 비교를 한 건데요. VEGF 이게 뭐냐면은 혈관 내피 생장인자라 그래서 혈관의 성숙, 혈관의 생장을 돕는 그런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요 체해 충격파를 했을 때 요 VEGF의 발현량이 증가를 하고 신생혈관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예요. 그래서 이 어깨에 충격파를 했을 때 단순히 석회가 깨지고 흡수가 돼서 통증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상됐었던 석회 주변에 손상됐었던 뭐 근육 이런 데에 이제 혈관이 재생되고 조직 재생을 도와주면서 통증이 감소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깨 질환 중에서 체해 충격파가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석회화 원염. 이거는 석회의 분해와 흡수를 도와줄 뿐 아니라 그 주변에 혈류를 증가시켜서 조직 재생과 회복을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꼭 석회가 끼지 않은 단계에서의 회전근개 질환에서도 도움이 된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충격파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이 경우는 오십견에 이제 급성 통증을 가라앉혀줘서 좀 더 스트레칭하기 편하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십견은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팔을 뻗고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관절이 굳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충격파나 뭐 주사치료 같은 경우가 이 오십견의 통증을 줄여줘서 좀 더 물리치료나 스트레칭을 받는데 용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십견의 이제 후유증, 그러니까 관절이 굳는 증상을 완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간격, 어느 정도 횟수가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계 충격파학회에서는 그냥 딱 대놓고 그거는 의사가 환자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유연성 있게 해놨지만은 통상 연구 문헌에서는 이제 주 1회 이상 그리고 총 4회 이상의 세션으로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어깨 아픈데 운동해도 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또 이것만으로 이제 강의 솔직히 하나 넘어가게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개월 전에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되어서 주사치료, 충격파 치료하시고 지금은 이제 먹는 약만 드셔도 통증이 잘 조절되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동안에 못했던 헬스 같은 운동들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강도로 해도 되는지를 묻고 계세요. 자, 일반적인 원칙은요.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된 다음에, 자, 이분도 통증이 어느 정도 줄을 때까지 기다리셨죠. 잘하신 겁니다. 통증이 조절된 후에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비유해보자면, 자, 피부가 찢어졌어요. 우리 어깨 피부가 찢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빨리 어깨 피부에 탄력 생기라고 막 잡아당기고 만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은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목감기에 걸렸어요. 그거 이제 목에 염증 생긴 거죠. 목의 점막이나 편도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는 따뜻한 물 마시고 목소리 많이 쓰지 않으면서 쉬어주지 않습니까? 장염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금식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물만 드시거나 미음, 죽 이런 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을 드시면서 장의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마찬가지 어깨도 염증이 생겼을 때는 처음에는 쉬어주는 겁니다.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염증과 통증이 충분히 가라앉으면 운동을 서서히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단계 올라가느냐. 처음에는 중량물을 쓰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스스로 뻗는 것도 아프다 한다면 뭐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남이 들어주는 거 수동적 운동이라고 하고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들어올리는 거 그걸 이제 능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남이 벌려주는 식으로 가동 범위를 늘리다가 나중에는 내 힘으로 점점 어깨를 벌려나가다가 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헬스장에 있는 왜 분홍색 가장 귀여운 아령 있죠? 가장 가벼운 아령부터 시작해서 점차 증량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증량을 늘려나가고 점차 근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중량물을 들고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바로 운동을 멈추고 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어깨 질환별로 추천되는 운동 한두 가지만이라도 보여달라 하시면은 오십견 같은 경우 한번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오십견의 경우에는 아까 어깨가 굳지 않고 유연성이 다시 생기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동을 하나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진자 운동이라는 건데요. 볼까요? 팔꿈치를 이렇게 쭉 편 상태에서 팔을 쭉 늘어뜨리고 제가 제 동영상을 보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이 손끝으로 작은 원에서부터 큰 원으로 점점 달팽이 모양으로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달팽이 모양으로 작은 원을 만들다가 멈춰요.
예, 이렇게 어깨 관절의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십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요. 다음으로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에도 운동이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회전근개 질환에서는 외회전, 팔을 이렇게 양팔을 모은 상태에서 팔꿈치만 이렇게 벌리는 거. 요 동작과 외전, 윗팔을 몸통에서 떼서 들어올리는 동작. 요게 많이 약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동작의 유연성을 기르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추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외전은 다시 말씀드리면 윗팔이 몸통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운동이거든요. 어떻게? 어깨를 90도 들어 올리고 팔꿈치를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벽을 더듬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정상인 분은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어깨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에서 멈춰요. 거기서 그냥 멈춰서 하셔도 되고 난이도를 조금 올리시려면 내 몸으로 조금 어깨에 기대서 어깨 관절을 펴주셔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텼다가 다시 천천히 벽을 타고 더듬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서 주의하실 사항은요. 첫 번째는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한 들어 올리는 것. 그러나 너무 아프지는 않을 정도로. 그리고 최대 높이에서 한 5에서 10초 정도 머무를 것. 지금 보면 숫자 세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을 툭 떨구지 말고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처럼 천천히 내려올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병원에 바로 가야 되나요? 자, 어깨가 아플 때 뚜렷하게 심한 외상을 입었거나 또는 어깨가 심하게 빨개지거나 붓거나 열이 나거나 하는 경우엔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증상이 없이 통증만 있다면, 그리고 통증 심하지 않다면 1, 2주 정도 쉬었다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쉬어보셔도 통증이 낫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병원에 우선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어깨 통증의 초기부터 고가의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신체 검진이나 또는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 먼저 간편한 것부터 진행을 해본 다음에 의심되는 질환을 잡고 그에 따라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주사나 충격파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보면서 한 달 정도 기다려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몇 주 동안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와의 상담에 따라서 MRI와 같은 정밀 검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싼 검사를 바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어깨 질환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걸 이제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한다 했죠. 이 수술의 적응증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점은 대부분 증상이 초기 말고 질환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행이 됐을 때 수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통증이 좀 있을 때 조기에 진단을 받으시고 조기에 치료가 들어가면 수술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만이 답이 아닌 어깨 통증에서는 단순히 약 드시고 쉬시는 것 외에도 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등등 효과가 검증되고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의사의 상담을 받으시라는 것.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청자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피오니님, 70대 어머니가 50견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데 주사 치료는 받았고 스트레칭으로 운동요법 처음 받았습니다. 통증이 심한데 스트레칭 하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운동과 함께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이제 일단 어머님 많이 고생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50대 오셨을 때, 50견이 꼭 50대 오는 건 아니에요. 30, 40대도 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60대, 70대에 오게 되면은 좀 더 회복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통증도 더 심하고 또 스트레칭 하기에도 이미 관절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몇 달 정도 50견 안 하셨는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만약에 지금 뭐 앓으신 지 뭐 한 2 주다, 4 주다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면은 이제는 그 운동요법, 스트레칭 하시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죠. 오십견의 특징이 남이 쪼끔만 건드려도 그리고 내가 들어도 통증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단계 달라집니다. 가장 단계 낮은 거는 뭐냐면 당연히 약 드시는 거겠죠. 진통소염제.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하루에 1번 드시는 거, 2번 드시는 거, 3번 드시는 거 용량이 다 다를 거고요.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는 경우에는 오십견에선 흔치 않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은 오십견의 초기에는 어느 정도 스테로이드 주사 같이 염증을 좀 급속히 가라앉히는 그런 주사도 추천을 드릴 만합니다. 네, 그 주변에 이제 인대의 손상이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라면은 프롤로 주사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깨에 이제 그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을 둘러싼 주머니와 그 주변 인대에 염증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이 물론 내과적인 부작용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통증이 심해서 운동을 못할 정도이다. 그럴 때는 좀 주사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만합니다. 물론 주사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용량 몇 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 주사 치료 횟수가 만약 부족했다면 좀 더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요. 이거는 하는 병원들이 좀 제한이 돼 있긴 하고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브리즈망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간 수면 마취 또는 전신 마취 하신 상태에서 이제 통증을 못 느끼도록 그 상태에서 이제 의료진이 직접 팔을 벌리고 내리고 외전시키고 내전시키고 하면 어깨에서 막 뚜둑뚜둑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유착을 직접적으로 끊어내고 풀어주는 그런 치료도 있긴 합니다. 브리즈망.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십견이 이제 일반적으로 낫는 그 단계, 왜 제가 아까 한 4개월 정도 통증이 심해지다가 한 2에서 8개월 정도, 아니 4에서 12개월 정도 통증이 좀 피크를 치다가 점점 내려온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끌 때, 그럴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치료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음 아이스라떼님, 제가 배드민턴을 무리해서 치다가 어깨에 통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못하니까 당분간 러닝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어깨 통증인데 러닝은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사실 어깨 통증 있는 환자분들께 젊은 분들이 어깨 통증이 생기시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어깨 치료받는 동안만이라도 근력 운동은 삼가세요. 예. 하시려면은 간단하게 이제 스트레칭, 그것도 처음에는 중력에 영향 받지 않도록 누워서 하시다가 누워서 하기 편해지시면 그때부터 이제 벽 타고 기어 올라가기 이런 거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젊은 분들은 불만스럽죠. 왜냐면은 뭐 난 헬스 끊어놨는데 아니면 나 그럼 다시 살찌는데 그럴 때는 어떤 운동하면 좋은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반신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 하반신 운동. 예, 상체가 다쳤을 땐 하반신 운동. 반대로 전 무릎이 아픈데 보통 이제 무릎 아프실 때는 살을 빼주게 되면은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줄어들고 호전이 좀 빠르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상반신 운동. 이런 식으로. 당장 어깨가 아프실 경우에는 배드민턴은 특히나 배드민턴, 골프 이런 운동들은요. 제가 헬스 할 때는 예를 들면 중량을 내가 5kg 들겠다, 10kg 들겠다, 15kg 들겠다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드민턴은 경쟁하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내가 팔을 여기까지만 휘둘러야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공이 이쪽으로 오면 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헬스나 스트레칭과 달리 내가 내 어깨에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반드시 삼가시는 게 좋고 꼭 어깨 운동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스트레칭부터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좋고 러닝은 괜찮습니다. 다만 러닝 하실 때도 팔 너무 앞뒤로 신나게 흔드시면 안 되겠죠. 그냥 경보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린다. 팔의 움직임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잔돌이님. 엄마가 어깨가 아파서 일을 못 나가겠다고 꾀병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3개월째 아프다는데 물리치료 계속 받고 계십니다. 꾀병인가요? 네. 글쎄요. 꾀병인가요? 그건 있습니다. 어떤 정형외과 질환이든 특히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까 왜 제가 체충격파 하는 그 기간과 횟수만 해도 아예 충격파 학회에서 대놓고 못을 박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환자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횟수와 반복하는 횟수와
지속하는 시간을 결정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어깨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마치 이제 어깨가 3개월 정도 지났으면 나아야 되지 않냐. 그 이상 되는 거는 좀 꾀병, 뭐 나이롱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예를 들면 내과 질환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면은요. 당뇨. 똑같은 당뇨인데도 누구는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끔 먹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냥 다이아백스 500짜리, 그러니까 기본 약만 하나 드시고도 조절이 잘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약 드시고, 뭐 어떤 분들은 인슐린 고용량으로 맞으시는데도 조절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물론 어머님께서 글쎄요, 병원이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3개월째 아프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어깨 3개월뿐만이 아니라 뭐 1년, 3년, 5년, 몇 년인지 기억도 못하게 고생하신 분들도 종종 뵀었고요. 3개월 내내 아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팠다 안 아팠다 3개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만 똑같은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질문 얼핏 지나갔었는데 어머님이 3개월 동안 물리치료만 받고 계셨다 하셨거든요. 이쯤 됐으면은 물리치료만 했을 때 호전이 없으면은 뭐 초음파가 됐든 MRI가 됐든 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호전이 없는데 같은 치료를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일이거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반백의 품격님. 네. 저 아이디에서 뭔가 연세가 짐작이 되시는 분인데, 어깨 통증 때문에 주사와 충격파 치료 등을 받고 통증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아직은 일상생활 중에 조금씩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더 안 받고 있는데 보여주신 추천 운동을 하면 될까요? 통증이 있어도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중요합니다. 환자분들께도 말씀드린 건데 통증이 빵이 될 때까지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통증이 빵이 될 때까지 운동을 하면 그 사이에 이미 관절은 벌써 굳어버립니다. 네. 일상생활 중에 조금씩 통증이 있다. 전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진료실에서 보는 단계는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아파요. 또는 통증 때문에 자다가 잠에서 깨요. 근데 뭐 주사 치료가 됐든 충격파 치료가 됐든 좀 반복하다 보면은 잘 호전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이제 가만히 냅뒀을 때는 괜찮고 움직이다가 어떤 동작에서 뭐 팔을 예를 들면은 뒤로 뻗었을 때, 뭐 드라이 하려고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요럴 때 가끔 통증이 있어요. 이런 단계면은요, 이제는 슬슬 아까 보여드렸던 운동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질환이신지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그 질환에 맞게 이제 운동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어깨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요새는 이제 뭐 의사들도 그렇고 또는 이제 진료실에서 못 여쭤보셨으면은 뭐 유튜브, 뭐 네이버 검색 등등 다양하게 저희가 방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운동은 통증이 빵이 됐을 때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단계에서 스트레칭 정도는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도서관님, 50견도 골관절염인가요? 혹시 의대생이신가요? 50견도 골관절염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뭐 같이 올 수 있어요. 같이 올 수 있어요. 아까 왜 제가 어깨 질환이 시간이 지나면 같이 올 수 있다, 합병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뭐 50견이 있었던 환자분한테서 골관절염이 올 수가 있고요. 회전근개파열이 있는 분인데 골관절염이 같이 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은 50견과 골관절염 자체는 원인이 다른 질환입니다. 골관절염은 아까 왜 무릎관절염과 원리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어깨에 이제 위팔뼈랑 날개뼈가 있고 위팔뼈를 날개뼈가 감싸주고 있고요. 거기 이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위팔뼈랑 어깨뼈에 연골이 있어요. 이 연골이 마찰에 의해서 닳고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 이제 뼈 아래에 고란낭종이 생기거나 이제 뭐 뼈가 닳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골관절염, 어깨관절염이든 무릎관절염이든 골관절염의 원리입니다. 한편 50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마찰이나 닳아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원인은 불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 자가 면역이다, 뭐 퇴행성 변화다 등등 가설은 다양하게 있는데, 하여튼 50견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다기보다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캡슐이라고 해요. 조인트 캡슐. 그리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들의 염증과 유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견과 골관절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질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같이 올 수는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푼수공주님, 쌤들은 맨날 어깨 피고 다니라고 하는데 어깨를 어떻게 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질문 보고 미리 아까 살짝 어깨를 피고 있었거든요. 이 질문할 때 제가 어깨를 구부리고 있으면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죠? 왜 어깨를 자꾸 이제 구부리는 동작. 심지어는 이제 그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라운드 숄더라고 하대요. 이렇게 어깨를 말고 다니는 자세. 기본적으로는 어깨를 어떻게 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턱을 당기고 고개는 살짝 뒤로 숙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어깨를 어떻게 피는 것이냐, 어깨를 어떻게 피는 것이 좋냐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이 함께 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왜 제가 어깨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어깨가 해야 될 일을 목이나 또는 팔꿈치, 손목이 대신하게 되면서 위아래로 통증이 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깨를 이렇게 구부리는, 어깨를 말고 있는 자세, 소위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은 컴퓨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는 스마트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깨를 이렇게 말고 있게 되는데 문제는 앞에 있는 모니터는 봐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젖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를 구부린 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고개가 꼬부라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라운드 숄더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소위 거북목도 잘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깨를 어떻게 피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왜 어깨를 펴야 되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를 왜 펴야 되지? 예, 목 쪽으로 무리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필 적에는 어떻게 피느냐? 목이 정상적으로 위로 솟아 있어도 앞에 있는 모니터, 책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게 잘 보이도록.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더 왜 어깨 뒤쪽에 있는 견갑골 있죠, 날개뼈라고 하는 거.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후인한다고 표현하는데 견갑골을 뒤로 당겨서 약간 모으는 자세로 하면은 어깨가 펴지면서 동시에 턱은 당겨지고 그리고 목은 똑바로 서게 되는 이런 자세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 네. 어깨뼈가 닳고 아프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요? 현재 한의원에서 침치료와 정형외과 주사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무엇이 다른지요?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의원 다녀오면 좀 덜 아픈데. 그래요. 어깨뼈가 닳고 아프면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사실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깨뼈가 닳고 아프다. 아마 지금 저희 700리 순정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염, 그러니까 골관절염을 앓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닳았다는 표현 쓰시는 거 보니까 연골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무조건 수술해야 되느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기준이 조금 주관적입니다. 어깨 관절염에서 수술의 적응증은 관절 연골이 심하게 닳았을 경우, 이 심하게 닳았다는 거에 기준이 좀 애매하죠. 보통은 MRI 상에서 거의 두께를 재기 어려울 정도로 연골이 거의 안 남고, 그 다음에 뼈 같은 경우에도 변형이라는 경우, 뼈의 변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골극, 뼈가 가시 모양으로 뻗치는 거, 또는 고란낭종, 뼈 아래쪽에 이제 골밀도가 낮아지고 둥글둥글하게 골밀도가 낮아진 부분들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있을 때 수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변성이 있을 때 꼭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사실 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의원을 다녀오면 덜 아픈데 라고 하셨거든요.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된다고 한다면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간에 그 한의원에서 침치료, 정형외과 주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의원의 침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언급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정형외과 주사치료와 마취통증의학과는 무엇이 다른지요? 큰 틀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그거는 거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용되는 약제 이런 것들이 어차피 이제 의학적으로 그 어깨 관절염에 허가되어 있고 어깨 관절염에 사용되는 주사 약제 그리고 주사법, 주사할 때 목표로 타겟으로 하는 구조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정형외과 병원이 이제 수술을 주 위주로 하는 병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마취통증의학과와 다르게 이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차이점은 있겠죠. 하지만 주사 치료라고 한다면은 정형외과든 마취통증의학과든 주사 약제, 주사 목표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레모나 티미님, 어깨에 근육이 결린 느낌이 듭니다. 뼈가 아픈 건 아니고요. 어깨부터 목 쪽이 뻐근하면서 통증이 살짝 느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나요? 계속 움츠리고 작업하는 일을 합니다. 네. 그죠? 여기 보시면은요, 어깨에 근육 결린 느낌이 듭니다. 뼈가 아픈 건 아니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정확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보통 근육통은 잘 구분을 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깨부터 목이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왜 아까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 어깨의 자세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 아까 푼수공주님이었나요? 어깨가 이렇게 말린 자세로 움츠리고 작업하는 일을 하셨을 때 목 쪽까지 뻐근해질 수가 있다. 왜? 어깨를 마른 자세로, 근데 컴퓨터 작업인가요? 아무튼 어깨를 마른 상태에서 모니터는 봐야겠으니까, 또는 화면은 봐야겠으니까 목을 이렇게 젖히게 되고, 그래서 거북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목 디스크, 목의 협착증 등등도 생길 수 있지만, 보통 가장 먼저 생기는 거는 이제 목을 받치고 있는 이제 널방근이나 승모근, 이런 곳들에 이제 근육통이 가장 먼저 발생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근육 자체가 너무 무리한 거죠. 근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축과 이완, 그러니까 일했다가 쉬었다가 일했다가 쉬었다를 반복해 줘야 되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자세로 계속 경직된 자세에서 목과 어깨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주로 이제 목부터 어깨까지 뻐근하다고 하면 대부분 목과 어깨를 이어지는 승모근 또는 견갑거근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직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나요? 스트레칭 외에도 일단은 먼저 승모근 자체를 통증이 있을 때 한 1시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 외에 스트레칭이라고 한다면은 목의 가동 범위, 사실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목과 어깨에서 이어져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목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려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어깨의 강의이긴 하지만은 턱을 최대한 당겨서 이제 고개 숙여주시는 것. 이때 이제 양손으로 조금 목을 이렇게 아래로 당겨주면 또 도움이 되겠죠. 또 반대로 턱을 최대한 젖혀가지고 눈을 천장 바라보시는 거. 이때 몸은 그대로 숙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목의 운동 같은 경우 6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굴곡하는 거, 신전하는 거, 그리고 좌우로 로테이션, 돌리는 거, 그리고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갸우뚱하는 거. 요 동작들을 사실 저도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무실에서 실천하기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몇전님, 회전근개를 다쳐서 몇 년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완전히 낫진 않았습니다. 수영을 꾸준히 배우게 되면 회전근개가 좋아질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수영 동작일지 모르겠지만 저병은 진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왜? 회전근개에서 아까 회전근개 질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동작 2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회전. 팔꿈치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팔 옆으로 뻗었다가 줄였다는 동작. 그리고 외전. 팔꿈치를 몸통에서 벌려주는 동작. 이 2가지가 가장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병을 할 때는 심지어 물살을 가르면서 양팔을 슉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요 과정에서 회전근개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사실 팔을 이렇게 돌리는 동작은 제가 원래 저번 시간에 말하고 싶었지만 못 말씀드렸는데, 요 동작, 저병에서 팔을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나 야구공을 던지려고 어깨를 뒤로 빼는 동작은 습관성 탈구가 잘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어깨가 제일 불안정해지는 동작이에요. 위팔뼈가 어깨뼈에서 가장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 특히 만약 저병 동작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가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나마 이제 수영의 4가지 동작,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 중에서 회전근개의 가장 그래도 안전한, 회전근개의 안전한 평형, 영법은 평형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배형 같은 경우도 팔 이렇게 슉 들었다가 내리잖아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사실 저도 습관성 탈구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은 수영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질환이 현재 있는 분께는 딱히 추천되지는 않는 운동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자,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